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의 방방곡곡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과 또 해외에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비공개이라고 하면서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서 2023년 2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의 본청을 방문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하 언론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리에 국정원을 방문해서 업무 보고를 청취함과 동시에 그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 정권의 오판과 도발을 무력화하라. 또 글로벌 정보전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 그럽니다. 이번에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있는 최초의 국가정보원 방문이 되겠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규현 국정원장으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자리에서 거대한 제방도 작은 개미굴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렇듯 국가 안보 수호에 한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였고, 국정원이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 즉 본질적 책무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민, 관, 군과 긴밀히 협력을 하여서 국가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더욱더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첨단 기술을 북한이나 해외 이 방첩 정보 분석에도 적극적으로 접목하기 바란다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또 국정원 운영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해진 직급과 승진 제도에 묶여 있어서는 곤란하다. 유연하고 민첩한 의사결정 체계와 인사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업무 보고상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하는 문제, 또 간첩단 수사 등 현재 국정원이 취급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내용들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그 2023년 12월 31일로 마감되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2024년도 1월 1일자로 이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공수사가 국정원이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또 일종의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도 대공수사가 해외 지역에서의 수사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보안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업무 보고 후에 국가정보원 직원 100여 명들과 대화를 나누고 만찬했다라고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지금 김규현 원장께서 오셔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원은석을 뒷배경으로 놓고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한쪽에는 국가정보원의 주요 핵심 간부들, 또 한쪽에는 외교안보실의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임종덕 1차장, 2차장 이런 순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이게 대통령 비서실의 결정인지 아니면 국가정보원에 있는 공보관실 이런 곳에서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비밀리에 방문했다고 비공식 방문이라고 하면서 이게 언론에 다 나오고 있어요.
이 자체가 아직도 보니까 개념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비밀 정보 조직을 방문하거나 그곳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무엇보다도 보안이 가장 중요하고 대외적으로 그 동선이 노정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대통령의 그 움직이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적들에 의해서도 감지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극비리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과연 언론에 나왔을 거 보고 아직도 조금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언론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후에 국정원을 첫 방문하면서 북의 도발에 대한 무력화 역량을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제목들을 달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국가정보원이 북한 괴뢰들의 도발에 대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을지 정말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제가 며칠 전 아시아투데이에서 김동원 박사님하고 대담하는 데서 얘기했지만, 이 NSC 국가 그 비상상임위를 개최하고 또 합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북한 괴뢰가 도발을 한 그 결과물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하고 뭐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하는데, 그런 거 갖고서는 북한 괴뢰도당의 도발에 대해서 이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역량은 조금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김규현 원장에 대한 그 해임 통보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냉정하게 어떠한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요, 그 직책과 그 지위를 내가 과연 맡아도 될지, 그것은 나를 추천해주는 어떤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보다도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고 자기 자신의 살아온 지난 과거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고, 국가와 국민 앞에 또 역사 앞에서 과연 나는 헌신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대통령께서 국가의 정보기구라고 하는 국정원을 방문해서 북한 괴뢰의 도발을 무력화하는 역량을 보여달라고 주문했어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취임 직전부터 이스라엘의 비밀 첩보 공작기구인 모사드를 롤모델로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연이어서 지명된 김규현 원장께서도 국회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롤모델로 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가정보원이라는 우리 국가정보기구가 과연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롤모델로 한다는 게 무엇을 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후배들 많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애정 어린 충고를 해드립니다. 국가 비밀 첩보 공작기구, 이곳은요 무슨 외교부나 무슨 산자부에서 정책 보고서 쓰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같은 첩보 공작기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무력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 무력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수뇌부, 적의 요인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암살, 저격, 제거하는 일이 우선 첫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주요한 시설과 적들의 주요한 그 역량이 그 비축되어 있는 그런 그 잠재적인 그 기구나 그런 시설물까지도 미리 사전에 국가 안보라는 차원에서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무력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력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본연의 신체적인 역량을 수련하고 연마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인명살상을 그야말로 과감하고 정확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하는 훈련과 하는 기본이요.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우리 그 미군에서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이 드론이라든지
신의 지팡이라든지 이렇게 극소수의 인명만 제거하는 그런 그 특단의 기술을 활용하는 이러한 훈련 또한 병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김규현 원장 그리고 그 같이 동행했던 김성한 안보실 실장 이런 분들은 소위 정보기구에서 소위 특수작전 혹은 준군사작전이라고 하는 이 영어로 paramilitary operation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의 CIA 같은 해외 공작을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그 안에서도 특별히 조직되어 있는 SAC 혹은 SAD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한글로 하면 특수임무단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Special Activity Center 혹은 Special Activity Division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데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육해공 해병의 각 군에 특수부대들이 있습니다. 해병 같으면 해병 특수작대가 있고 또 해군의 네이비 실 같으면 그 네이비 실이 팀 6, 그 다음에 그 위에 더 개발단이라고 해서 Development Group 해서 줄여서 Dev Group 이런 조직이 있고 육군 같은 경우도 일반 보병에서 또 공정부대 그 위에 또 그린벨에 또 더 위에 델타 포스라고 하는 이런 특임 부대들이 있어요. 그러면 CIA는 이런 육군의 그린벨이나 델타 포스 또 해군의 네이비실에 또 대부그룹까지 가 있는 특수요원들이죠. 특수요원. 그러한 요원들을 상대로 채용을 하는데 이들을 채용함에 있어서는요. 이미 그 사람들이 델타 포스나 그린벨에 혹은 네이비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100명 정도가 거기에 응시하게 되면은 훈련을 마칠 때가 되면 20명도 채 남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육체와 정신의 극한점을 돌파하는 자만이 그 부대 조직원으로 드디어 정규 회원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험준하고 험난한 선발 과정을 겪고 또 실질적으로 전쟁의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각종 특수 임무를 완수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린벨의 델타포스 또 네이비실, 데브그룹 이런 요원들인데 그들 가운데서 다시 추려서 한 10% 남짓 뽑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CIA가 보유하고 있는 SAD 혹은 SAC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그럼 미국 같은 여러 가지 인종들이 결합되어 있는 미국 합중국이니까 거기서는 다양한 그 언어적인 특성을 가진 요원들도 있고 해서 CIA가 보유하고 있는 SAD, SAC 이 조직은 최소한도 3개국 내지는 4개국 이상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학력 또한 아이비리그, 미국 동부의 최고 명문 학교들이죠. 아이비리그, 그 다음에 주립대학 이 정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명살상을 위해서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화기, 권총부터 자동 소총 또 종합 대형 화기들까지 못 다루는 그런 화기가 없습니다. 대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10만 발에서 20만 발 이상의 사격훈련을 하면서 이 무기가 내 몸의 일부처럼 숙달되어 있는 그야말로 인간 살인 병기들의 최고의 그런 정예 병기들이 되겠죠. 자, 이들은 이러한 전장에서 즉 하늘에서 또는 물에서 혹은 육상에서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끔 훈련받고 또 숙달되어진 그런 인적 자원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재능만 갖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유사시 나의 동료가 내 동료가 이 전투 중 혹은 작전 임무 수행 중에 몸을 다쳤을 때 야전에서 외과 의사들이 집도할 만한 그 정도 수술의 의사 면허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양하고 다채로운 능력을 보유한 이들에게는 국가가 모든 것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급여 또한 미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아주 최상급의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무력화 역량 과연 어떻게 키울 것인가?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아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그 차자로 계신 분들이나 국자로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이런 그 특수 무력 역량을 동원해서 적의 심장을 파헤치고 적의 두개골을 빼내오는 그런 작전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의 간부 자리에 앉아 있다는 점이죠. 특히나 우리 해외 담당하고 있는 권춘택 차장 같은 경우는 그 야전에서 오퍼레이션 한 번 없이 미국 지역만 왔다 갔다 해보신 분이고, 동시에 우리 김기현 원장님도 워싱턴에 인맥은 많으시겠지만은 과연 살상, 폭파, 파괴, 납치, 사보타지 이와 같은 용어들이 매우 생소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 찾아야죠. 귀하들께서 할 수 없다라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서 그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겸허하게 그런 얘기들을 경청하면서 과연 북한 괴뢰들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지 그 무력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어디다? 북한 괴뢰다. 우리의 친구는 어디다? 미 합중국이다. 이 절대절명의 역사 이래로 불변의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무지 이 무력 역량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게 북한 괴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주변에 우리를 노리는 적들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동서남북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가를 지켜내는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이 방면에 있어서는 물샐 틈 없는 경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 또한 아껴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국가 안보가 피폐되고 파괴되는 그 순간 대한민국의 경제는 동시에 무너져 내립니다. 대한민국의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중단될 것이고 해외에서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는 그 어떠한 돈도 단 1달러도 유입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라는 사실을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국가정보원을 고향으로 뒀던 전직 퇴역 공작관이 이러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왜 이러한 얘기를 자꾸 국민 여러분들에게 하는가 하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비밀 공작 업무라는 것은요. 우리 비밀 공작관들이 하는 고유의 영역인데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유컨대 교육을 받을 기회는 평등하지만 교육을 받을 능력 또한 절대로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 국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국가의 체제 수호, 국가의 안보 역량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적들과의 대치되는 이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해야 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지만 그 말 속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기현 국가정보원장님, 또 김성한 안보실장님, 대한민국의 최고의 에이스들을 선발해서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어떠한 경쟁자들, 또 어떠한 적들과도 대적해서 반드시 언제나 어디에서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최고 막강의 무력 역량을 만들어 다니는 겁니다. 이거는요, 말로 보고서 써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데스크워크 중에서 그 사무실 데스크를 지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 가야죠. 현장에 가서 과연 이 특수 임무 또 특수 역량이 어떤 건지를 분명히 알고 또 이들이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완수했을 때 또한 그들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본대로 어떻게 귀환시키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 군 부대의 특수조직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총을 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주문했다고 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김성한 안보실장이나 김규현 국정원장에 대한 해고 통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너 한번 날아봐. 날지 못하면 안 돼. 내가 용서 못할 거야. 이와 같은 주문으로 생각할 수도 해석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지금 외교안보실 또 국가정보원 반드시 확행하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방송에서도 누차 얘기하지만 적들의 수괴 누구죠? 김정은과 김여정 그리고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소수의 썩어빠진 북괴의 장령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행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실장 김성한 실장이나 국정원장 김규현 원장이나 이분들이 이런 일을 안 해봤던 사람들이라면 이 일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마치 바보한테 너 이번에 시험 봐가지고 1등 못하면 죽는다라고 경고문을 내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행동이 굉장히 느리고 빠르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우리 서울대학교 동창들이나 또 선배 후배들 통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인물 댐댐에 대해서 간접으로 듣는 게 있어요. 이분이 내공이 보통이 아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공이 쌓인 분이 한 발, 두 발, 세 발 걸어 나갈 때요. 그와 함께 일하시는 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은요. 같은 보폭을 맞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10발, 20발 먼저 가 있어도 그 보폭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저는 김규현 국정원장이나 김성한 안보실장은요. 근본 대통령께서 워싱턴을 방문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하나 완결하기 바랍니다. 즉 무엇이냐? 북한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테러 집단을 도와서 자금을 지원하고 또 갖가지 물량을 지원해서 북한 괴뢰들로 하여금 핵무기와 핵미사일을 만들도록 도와준 자들, 바로 그 자들이 이번에 일으킨 게 달러 범죄입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국제 테러 집단에 대해서 미국의 기축통화 화폐인 US 달러를 가지고 불법으로 평양의 저 이리떼들한테 지원했다는 사실이죠. 당연히 쌍방울의 김성태, 그 다음에 KH의 배성윤, 또 그의 똘마니들, 또 뭐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부지사 이화영 이런 자들은 기본이고요. 동시에 지나간 5년 동안 북한 괴뢰가 핵무기 실험을 하게끔 도와줬고 또 핵미사일을 구비하게끔 그 경제적,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문재인과 그 일당들, 림종석 동무, 그 다음에 노영민 동무, 정의용 동무, 서훈 동무, 박지원 동무, 그리고 기주실장을 했던 신현수 동무, 또 박선원 동무, 이석수 동무, 또 노은채 동무, 또 해외 차장을 하면서 북에게 모든 것을 갖다 퍼다준 김상균 동무, 또 윤형중 동무, 또 박선원 동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국에서 이번에 김성태를 체포하는데 옆에서 협조해줬던 것처럼 지금 형식상은 태국 경찰이 체포해서 보내준 거 되지만 실질적인 그 배경은 미국의 힘이 뒤에서 작용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성태를 그 주범으로 해가지고 유엔 법정과 미국 법정에 세울 때 거기에 대한 이자 내지는 감사함에 끼워 팔기로 문재인과 그 일당 한 몇백 명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과 그 일당 그것 또한 몇백 명 됩니다. 또 외교안보실 또 통일부에서
그 옆에 일을 도왔던 그 일당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반드시 포함돼야 되겠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끼어 팔기하면요, 최소한 또 1000명 이상이 포함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속적으로 북한 평양을 지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온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노총, 이들의 명단과 신원사항에 대해서도 미국 연방정부 측에서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공식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의 신원사항, 명단을 넘겨줄 것을 미국 측이 우리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게끔 사전에 물밑 작업을 해놓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러한 협조를 해주는 미국 정부에게는 한미 간의 이 혈맹관계, 또 실질적인 외교, 실익이 오고 가는 이러한 경제 안보 동맹 체계가 보다도 공고해지도록 김대중이 미국에 숨겨놓은, 은닉해놓은 13조 원, 한화입니다. 13조 원을 미국에게 통 크게 기부하시고 지금 경제 살림이 많이 어려워진 미 행정부에게 잠시나마 숨 쉴 틈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통 큰 기부는 김대중의 돈을 그나마 마지막으로 가장 유용하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또 민노총의 주요 간부들 중에서 미국으로 자산을 빼돌린 사람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윤미향 할머니들 돈을 갈취한 파렴치한 그 정말 살인마보다 더한 그 국회의원 나부랭이가 있죠. 그 윤미향 같은 경우도 무슨 돈이 있어서 첼로 음대 교육을 그 딸아이를 미국 가서 시킵니까? 그 전부 다 미국에 숨겨놓은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정동영 씨, 과거 그 민주당 쪽에 그 대통령 후보인데 정동영 씨 같은 경우도 아이들 다 미국에 유학시켰었다고요. 또 그 북한의 새빨간 지령을 받아서 RO 혁명 조직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기도했던 이석기라는 자 역시 아이들이 미국 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재산을 도피해놨어요. 노무현호 권양숙의 딸인 그 권모라는 양이 있죠. 남편이 아마 또 법조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도 뉴욕의 허드슨 강가에 그 풍경이 수려한 곳에 아마 수백만 불짜리의 대저택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부패한 인간들이 미국으로 빼돌린 모든 일체의 재산과 현금을 전부 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뺏어서 미국 정부에 또 미국 사회에 기부를 함과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 간의 혈맹관계, 경제안보 동맹관계가 더욱더 공고하게 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김기현 국정원장님, 또 김성한 안보실장님, 다들 명문대학 출신들이시고 또 영어도 잘하시는 분들 아니세요? 통역관 필요 없습니다. 통역들 데리고 가지 말고 본인들 직접 가서 미국의 연방검찰청의 남부지청에 있는 그 금융증권합동범죄수사국에 이미 한동훈 장관이 만나고 오신 전현직 최고의 베테랑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FBI 안에서는 국가암호화폐 단속국 National Cryptocurrency Enforcement Team이라고 하는 이 국가암호화폐 단속국의 최은영 국장 같은 헤드들을 만나십시오. 물론 가능한 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도 만나서 이와 같은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재무부에 있는 테러 금융정보국 The Office of Terrorism and Financial Intelligence 이런 그 재무부 산하의 저승사자 형님 누나들하고도 깊은 교류를 하셔서 현재 이미 저질러진 국제 달러 범죄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벌칙은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대한민국에 떨어지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마비되고 바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오니 윤석열 대통령은 단호하게 결심하시고 휘하에
외교안보실장이나 국가정보원장이 가지 않겠다고 하면 필요한 분을 뽑으십시오. 뽑아서 통역관 없이도 가서 업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러한 자를 대통령의 특사로 보내셔서 미국 측과 사전에 조율하시고 담판을 하셔서 반드시 이번 순방 결과물 속에는 북한 괴뢰를 지지하고 성원하는 공동 전범, 공동 테러범, 문재인과 그 일당, 또 이재명과 그 일당, 이들을 모두 미국 법정에 세워서 미국이 합법적으로 구축해 놓은 카리브해 휴양지 관타나모가 있습니다. 쿠바 영역에 속해 있는 관타나모인데 그곳에서는 갖가지 물놀이, 전기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전기라는 것은 물속에서 더 잘 흘러가는 또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본인의 성과 거양을 단지 현학적으로 거양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안보, 체제 보유를 위해서 대통령의 수하에 있는 안보실장 혹은 국가정보원장을 워싱턴에 빨리 파견하셔서 미국과 사전 조율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또 이재명의 그 일당들 또 문재인과 그 일당들 다 몰아세우면요 1000명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FBI가 왜 국가암호화폐 단속국을 특별히 2022년 초에 만들고 거기에 국장을 한국계 여성 검사를 임명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고객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천하 없이 지금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깡패지 대통령이라 이렇게 이제 함부로 헛소리를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과 또 그런 아이들을 추종하는 그 얼빠진 것들 있죠. 자, 미국의 그 휴양지 관타나모에 가면은요. 아마 그 친구들이 진실을 말하는 데는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이면 족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법무부 양 기관에서는 영어 히어링이 잘 되고 컴프리헨션 체크업이 되면서 또 속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 많이 보내십시오. 아마 관타나모 현장에서 북한의 송금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온 세상에 수십만의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다들 희망을 가지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